그럼 왜 모든 성형외과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할 때 이 실을 사용하지 않을까? 왜 이 실로 다 수술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실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많은 이유는, 오늘은 제가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지티콘이라는 실을 이용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눈 밑에 굴곡이 느껴지고 눈물고랑의 꺼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굴곡이 심하지 않을 때는 원래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볼륨을 보충하는 겁니다. 꺼져 있는 눈물고랑 부위에 필러나 지방을 이용해서 채워서 굴곡의 정도를 조금 완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 밑에 굴곡이 좀 느껴지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눈물고랑에 굴곡이 보이는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눈물고랑 자체가 꺼져 있는 경우, 눈물고랑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눈물고랑 위쪽은 오히려 튀어나와 보이게 되고, 눈물고랑 부분에 피부 자체가 어둡게 착색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한 번에 좋아지게 해결해 주는 것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입니다.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하는 수술은 이지티콘이라는 실을 이용한 눈밑 지방의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지방을 제거만 하는 겁니다.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 수술 직후에 모양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이유 중에 눈 위쪽에 튀어나온 것만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이 지방 제거 수술의 결과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수술 후에 한두 달, 두세 달 지나게 되면 이 눈물고랑 인대는 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굴곡에 다시 보이는 이 재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수술은 경막 보강입니다. 지방을 제거만 하면 경막에 구멍을 내고 지방을 뺀 거기 때문에 구멍난, 손상된 경막을 다시 꿰매주고 오히려 더 강하게, 팽팽하게 당겨주는 경막 보강이라는 수술 방법도 있는데, 물론 지방을 제거하기만 한 경우보다는 재발이 늦고 더 효과가 오래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원인 중에 눈물고랑에 들어가 보이는, 그 다음에 눈물고랑 아래쪽의 볼륨이 감소한 이 2가지에 대한 해결은 어렵겠죠. 이 만져보시면 안화연, 가장 안쪽 부분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화연, 뼈의 끝부분에서 한 3mm, 7mm, 8mm 부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몇 밀리미터 떨어진 곳에 뼈에서부터 피부를 잡고 있는 눈물고랑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를 다 끊어줘야 됩니다. 박리를 해야 이 인대가 피부를 잡고 있어서 더 들어가 보이는 눈물고랑에 움푹 꺼져 보이는 부분을 좀 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아래쪽까지 박리를 해서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야 눈밑 지방을 이용해서 채웠을 때 꺼져 있는 부분과 눈물고랑에 들어가 있는 부분 모두 볼륨을 보충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 재배치한 양만큼 눈 밑에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도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방 제거나 경막 보강이라는 방법보다는 이 눈밑 지방을 이용한 꺼진 부분도 한꺼번에 교정할 수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이유 중에 피부 착색 자체는 해결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자, 당연히 피부 자체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피부 착색을 수술로 해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면 마치 눈 밑에 피부가 조금 밝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색깔은 똑같지만 이 굴곡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그 눈 밑을 봤을 때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다시 들어오는 빛 반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의 똑같이 착색된 피부라도 굴곡이 있을 때와 눈밑 지방 재배치에서 이 눈물고랑의 굴곡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 색감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착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피부 착색이 덜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이 4가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은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지티콘이라는 실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자, 수술 원리상 우리가 그냥 약간 얘기만 들어도 생각보다 복잡한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수술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눈 안쪽을 뒤집어서 수술하니까 일단 시야가 좀 좁죠. 그리고 결막을 무한정 절개할 수도 없습니다. 절개선이 당연히 수술할 만큼은 돼야겠지만 길면 길수록 수술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붓기도 좀 심하겠죠. 결막 부종도 심하겠죠. 자, 근데 안쪽에서 지방을 재배치해서 이 깊은 곳에 고정을 해주려면 적어도 그 수술 바늘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
실 때문에 사실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제대로 하려면 절개선이 꽤나 길어지고 수술 시간도 꽤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 이지티콘이라는 실은 바늘에 C자 모양의 바늘 중간에 실이 달려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실인데, 자, 이 실을 이용하면 이 바늘이 수직으로 피부 밖으로 나갔다가 어느 정도 깊이만 남겨놓고 다시 눈 속으로 이 바늘을 빼는 것만으로도 실을 묶어서 지방을 재배치하고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절개선의 길이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요. 당연히 회복도 빠르겠죠. 그래서 실로 지방을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시키면서도 절개선의 길이를 굉장히 짧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지티콘이라는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모든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 재배치할 때 이 실을 사용하지 않을까? 왜 이 실로 다 수술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실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많은 이유는 이 실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실을 이용해서 할 때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재배치하는 지방의 양과 고정 위치를 제가 원하는 대로 잡는데 생각보다 수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점점 하면서 이 실을 이용한 장점을 계속 저도 느끼게 되고 수술 시간도 조금 더 줄어들고 붓기도 적고 회복도 점점 빨리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실로 직접 고정할 때는 이렇게 지방을 물고 내가 원하는 고정 위치에 실로 딱 물어서 그대로 고정을 하니까 내가 고정하는 위치를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재배치되는 지방의 양도 비교적 정확하게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지티콘은 바늘이 피부 밖으로 나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박리를 할 때 아주 균일한 층으로 깊은 층으로 박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으면 지방이 고정되는 위치가 바닥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중간에 가까울 수도 있고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실을 딱 고정할 때 단단하게 딱 밀착시켜서 고정하지 않으면 박리한 곳까지 지방이 재배치되지가 않기 때문에 재배치하고 났을 때 뭔가 이동된 지방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이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정할 때 이렇게 타일을 할 때 피부가 어느 정도 고정 위치에서 살짝 들어가는 힘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지방을 고정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통은 세 군데를 고정하게 되는데, 지방은 안쪽 지방과 가운데 지방, 바깥쪽 지방이 있습니다. 바깥쪽 지방이 튀어나온 정도라면 상당히 노화가 진행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안검 수술을 할 거라서 보통 눈밑지방 재배치할 때는 안쪽 지방과 가운데 지방을 고정을 하게 되는데, 안쪽 지방을 먼저 고정하고 가운데 쪽 지방을 고정하게 되면 이 안쪽 7시와 5시 방향에 고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많이 고정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안쪽 지방과 가운데 지방을 한꺼번에 물고 가장 많은 양의 지방을 충분히 재배치해줘야 수술 후에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끝내고 수술을 마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모양을 확인했을 때 눈 밑은 오히려 조금 들어가 보이고 눈물 고랑 쪽은 오히려 조금 나와 보이는 약간 과교정이 됐나? 라고 싶은 정도로 수술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눈밑 지방이 덜 튀어나와 보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어서게 되면 안구의 무게랑 중력의 영향 때문에 눈밑 지방이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수술을 끝내게 되면 항상 이 눈의 굴곡이 덜 교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직후에, 마무리하기 전에 좌우에 재배치한 모양도 확인을 하고 오른쪽 왼쪽에 대칭 정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각각 튀어나온 정도와 많이 튀어나온 위치가 오른쪽 왼쪽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어디까지 박리할지, 어느 부분은 얼마만큼의 지방을 재배치할지 등을 오른쪽 왼쪽 눈에 맞게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수술이 잘 됐구나 이러고 또 바로 수술을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된 것 같더라도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지방 전체를 보통 한 공간이 좁아서 3군데 정도 고정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이 다 고정이 됐는지, 고정하고 나서 약간의 위치에 이동은 없는지 직접 보고 확인을 하고, 조금이라도 지방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있지 않거나 조금 삐져나온 부분이 있다면 일일이 확인해서 이동시키는, 재배치시키는 눈밑 지방을 원하는 포켓에 다 밀어 넣고 확인을 한 후에 수술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제가 이지티콘을 쓰는 이유와 주의사항, 수술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과연 내 눈이 시술로 가능한 눈인지 아니면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눈인지, 수술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상담 예약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